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 지금 이제 귀국을 했는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귀국을 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 민주주의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뭐 네.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이게 강직하고 단단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심리학자가 보시기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심층적인 분석은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버텨온 그런 올곧은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이 이해찬 총리 같은 분들, 뭐 김근태라든가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예. 자기의 신념을 지켜온 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했을 때, 딴 거는 다 떠나서 두 가지를 극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돈의 유혹을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변절자들, 네. 김문수, 오세훈, 뭐 이제 이런 변절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굴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해찬 총리 같은 사람들의 고문을 받고도 버티고 계속 자기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면의 신념들이 있는 예. 거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설사 잃더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뭐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변치 않는 신념을 유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 목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굴복합니다. 고문을 당하기 예, 시작하면 고문당하거나 이렇게 죽음의 네. 위협을 받으면 예. 결국엔 굴복합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아닐까요? 꽤 많죠. 예. 다수라고.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고문을 받는다. 저는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예. 80년대 저도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잡혀가면 죽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년까지 계속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는 정신적으로는 극복했다고 봐야죠. 죽음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를. 하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의의 있는 일이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굴복합니다. 딱 꺾여요. 예.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돈의 유혹이겠죠. 네네. 회유하는 거. 야, 너 뭐 하면은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쾌락주의자는 100% 넘어간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인생의 최대 그 즐거움을 쾌락으로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파민 자극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초월하려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게 있는 분들이 돈의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의 해석을 들으니까 그 이해찬 전 총리님이 칠선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구설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슈나 이런 게 없었던 이유가 네. 이런 심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극복 못한 사람은 예.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걸려요. 아니면 변절하거나.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정치인을 어떻게 좀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심지가 얼마나 굳은지 이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위기 상황에 몰리거나 하면 좀 이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역사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궤적을 그렸는가. 어. 그걸 보면 거의 드러납니다. 예. 뭐 예를 들어 기회주의자들은 그럴 네. 때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한덕수 보세요. 갈짓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위기 때마다 예. 자기 길을 계속 버텨온 사람들은 예.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공익 추구형이다. 예. 더 사는 것 이상의 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 먼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행적을 보여왔느냐. 예. 이걸 관찰하는 게 훨씬 더 판단하기에는 정확합니다. 그 근거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는데 네네. 그 선택의 총합
지금 시점까지 봤을 때 과거의 선택의 총합이 그 사람을 말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네네.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해호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이해훈은 말이죠. 국힘당 내에서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해훈을 통해서 우리가 국힘당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야, 이해훈이 저 정도 비리가 있으면 나머지는 완전히 오물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비교적 깨끗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볼 때도 국힘당의 다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일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 깨끗하다고 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도 비리백화점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힘당은 말 당한 거죠. 그래서 뭐 이해훈 같은 국힘당 쪽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고고하고 깨끗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간혹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쪽으로 또. 예를 들어 돈을 안 밝혔다. 예. 그쪽인데. 예. 그럼 딴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이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관련해서 이제 그냥 이건 그냥 사적인 호기심인데 뭐 많은 분들이 또 호기심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운 그런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사실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그럴 것이고 어렵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지낼 것 같으세요? 뭐 일단은 뭐 권력욕은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장관하고 싶어서 많이 네. 노력하셨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살 길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자기가 이번에 걸린 거 네. 다 털고 예. 반성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네. 다시 이재명 정부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쪼르는 거 외에는 딱히 살 길이 없어요. 돌아간다 그래서 받아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 국힘당 의원 예. 쪽 사람들이 이해원을 그렇게까지 증오한 것은 네. 일단 이재명 정부에게 투항하는 선봉장이 되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선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투항하면 받아주기도 하는구나 저쪽이. 이게 자기들 대여를 와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질투 아니겠어요? 왜 이해원한테 연락했지? 나도 있는데, 나도 장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오는 거예요. 뭐 이런 두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예. 본다면 네. 이해원이 돌아오는 것은 반기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해원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비리 때문에 이쪽엔 못 가겠고 예. 안 되고 이쪽으로 돌아가자니 매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 현명하다면 세탁을 잘해서 네. 국민들한테 그 정도면 죄값 다 치렀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 인정받아서 이재명 정부 쪽에 합류하든가 하는 것 말고는 딱히 이제 살 길이 없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하는 스타일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 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보수 쪽 인사들이 어떤 자리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핵심 세력은 용서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란 주모자들 네네. 또는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손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청산 대상이죠. 그 나머지 단순 동조자들은 투항하면 살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량 있으면 쓰겠다. 예. 그런 입장이고 그게 사실상 저 내란 세력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예. 자기들 대열이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해원을 발탁했었는데 네. 근데 보니- 거기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라고 어, 얘기하셨잖아요. 이라고 해서 발탁했는데 예.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인사 검증을 더 하겠죠. 그래도 뭐 걸릴 수는 있는데 네네. 나중에 보면 그래도 최대한 인사 검증을 해보고 괜찮을 경우에는 투항하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 스크리닝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네. 예, 그러다 보면 또 이해운으로부터 학습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워낙 그 기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해운보다는 조금 낫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 부분도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해원 건으로 국힘당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 이재명 정부에서 전화 오길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 난가? 이제 나한테 이제 난가? 이혜원이 날라갔으니까 예. 혹시 나한테 연락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내심으로. 왜냐하면 국힘당은 지금 망해가는 집안인데 예.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누구라도. 그런 흐름이 형성되게 만든 게 이혜원 임명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투항 준비자들한테 이해운의 임명이냐 지명 철회냐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 그래서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